자, 오늘 할 건 주기함수인데, 첫 번째 원칙을 하나 가질게. 주기함수가 뭔지는 되게 많이 알 건데, 예를 들어서 f의 x-2는 f의 x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자. 처음에 쳐다봐야 되는 류는 x와 x의 부호가 어떤지 봐야 되는 거지. 부호가 만약에 같으면, 자, 여기랑 여기랑의 차이가 얼마냐를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의 차이는 2가 됐을 텐데, 여기서 누군가는 꼭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차이는 마이너스 2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랑 여기랑 얘가 얘보다 2가 적다 그러면 얘는 얘보다 2가 큰 거니까 이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이 x의 부호를 쳐다보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같으면 여기서 여기를 빼서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것이 주기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일단 얘는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두 번째. 자, 주기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니네가 가장 편하냐면, 큰 놈을 왼쪽에다 쓰세요. 큰 놈을 반드시 왼쪽에 서버로 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랑 중에서 얘가 크니까 이 놈을 앞에다 서버로 이렇게 서버로 타시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서버로 타지 말고 이 놈이 큰 놈이니까 이 놈을 반드시 이쪽으로 보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f의 x 플러스 4는 f의 x4 이렇게 식을 서버로 타세요. 그러니까 큰 놈이 꼭 왼쪽에 가게 식을 서버로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보다 4칸이 더 가 있는 애는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요. 자, 어떤 놈이 이렇게 있을 때 얘보다 4칸이 더 가 있는 애, 예를 들어 0부터 4까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4칸이 더 가 있는 애들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부터 4까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부터 4칸이 더 가 있는 애들의 그래프는 그 전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가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8이 됐을 건데, 여기서 4칸이 더 가 있는 애들의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애들을 바로 그대로 복사해서 그려라, 이제 이것이 주기함수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아마도 보통 여러분들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여기로 끝이 났을 거야. 그런데 여기다 이제 여기까지 큰 문제 없이 이해를 했죠. 자, 일단 여기서 적분을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문제가 식을 여기만 줬단 말이야. 식을 여기만 딱 하나 줘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뭐라면 0부터 12까지 fx의 dx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잘라줘야 되냐면 주기별로 자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놈 다 자르는 거예요. 0부터 4까지 fx의 dx. 왜 식은 얘만 줬을 테니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4부터 8까지는 왼쪽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부터 8까지를 계산하지는 않는 게 아니고 그냥 0부터 4까지를 계산하는 것이 이 계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4부터 8까지라고 안 하고 0부터 4까지라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여기가 뭐 여기 높이가 2였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는 적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적분은 넓이 개념이잖아, 그지? 그래서 넓이 개념을 알면 실제 적분을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아. 이거는 4, 2, 8이니까 넓이가 4였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넓이도 똑같이 4였을 거고, 그럼 이 넓이도 똑같이 4였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라 그러면 그냥 12다라고 답을 써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요거 살짝 이제 요거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아주 기본 개념이에요. 문제 하나 풀고 갈까? 심심하니까.
자, 어디로 가냐면 23쪽으로 갑시다. 자,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일 때 여기는 빠졌네. 자, fx는 4x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이라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려주는 그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x제곱으로 묶어서 4x 빼기 3이 나가 될 거예요. 그럼 x제곱에서 접했을 거고요. 4분의 3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만났겠지. 4분의 3은 아마 여기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돼서 0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대충 이제 이거는 그냥 fx 그대로 갖고 그린 거예요. 물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 뭐 그렇겠지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얼마냐면 자 마이너스 2일 때를 집어넣어 주니까요.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4, 8은 32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 3, 12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4라는 값이 나오네. 자 2를 넣어주게 되면 자 2를 넣어주게 되면 4, 8은 32가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 4, 3, 12가 됐을 테니까 여기는 20이다. 이제 이런 값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됐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의 x는 f의 x 플러스 4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부합으로 타셔야 돼요. 왼쪽 거를 이렇게 부합으로 타셔야 돼요. 요거 습관돼야 돼요. 요거 습관돼야 돼요. 자, 왜 내가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지는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바뀌어 있으면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큰 값이 오른쪽에 있는 놈이 왼쪽에 와서 자, 4칸을 더한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복사해라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럼 이 놈은 옆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복사해서 왔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여기는 6까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왔을 거예요. 자, 이제 이것들이 이제 무한히 양쪽으로 반복되는 그래프가 됐을 건데 자, 물어본 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물어봤니? 754부터 757? 754부터 757까지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4칸씩의 fx니까요. 여러분 다 4칸씩 두두두두두두 빼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씩 빼버리면 여기를 그냥 54하고 57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로 쭉 나눠주니까 뭐 여기는 40을 빼버리면 14가 될 거고요. 여기는 17이 됐겠죠. 자, 여기다가 12를 빼버리게 되면 여기 2가 될 거고요. 12를 빼버리면 여기는 5가 됐겠죠. 다시 또 4를 빼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1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범위를 갖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결국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 놈을 적분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결이 됐겠지.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지? 자, 여기까지 쉽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뭐지? 여기는 거기까지는 안 했구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주기함수를 푸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형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씩만 노가다 해보시면 요건 뭐 별 문제 없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자, 요 주기함수에서 아셔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가 세 번째요. 이거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요렇게 뒤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요렇게 뒤가 붙어 있는 경우예요. 근데 요 놈을 갖다가 얘네가 자 f의 x 플러스 2는 뭐 f의 x는 f의 x 플러스 2 빼기 2다. 이렇게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주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렇게 문제를 줄 때 도대체 얘가 무슨 소리예요?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식도 나오냐면 이런 식도 겨나와요. 이런 식도 겨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얘기나 이 얘기나가 사실은 다 주기함수하고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주기함수에서 변형이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개념을 잘 모르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게 이거보다 다음 놈이잖아요. x 플러스 2가 두 칸 다음에 있는 놈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얘가 늘 왼쪽에 가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앞뒤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아예 습관적으로 요 놈이 이쪽 왼쪽으로 가게 습관을 잡아버리셔야 돼요. 그럼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럼 얘랑은요. 주기함수에서 변형이 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fx의 그래프가 0일 때 예를 들어서 0이었는데 0,0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2가 됐을 때 여기가 2였어요.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요런 어떤 함수를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식을 이렇게 줬다라고 치자고요. 이제 뭐 x제곱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럼 뭐 fx 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지. 0,0을 지나가니까 x는 무조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 x에다 2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1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근데 주기를 어떻게 때려주냐면 자, 요건 이제 x가 0부터 2 사이에서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2,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 놓고 식을 이렇게 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주기함수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예요. 잘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이해하시겠냐면 두 칸을 더한 그래프는 두 칸을 더 갔을 때의 그래프는 자, 여기서부터 두 칸을 더 갔을 때의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를 그렸는데 거기다가 y축으로 다 2를 올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두 칸을 올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0에 있던 애가 2로 올라가서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4로 올라가겠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주기함수를 먼저 하나를 기본적인 걸 이해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변형된 거예요. 여기다 두 칸을 더해라 이런 얘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또 두 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두 칸을 그리는 거는 원래 그렸던 그래프 바로 직전에 그렸던 그래프에다가 두 칸을 자, 이렇게 되어 있던 애다가 두 칸을 다시 올려라. 제가 일부러 붙이려고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당황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줬을 때 당황하지 말아요. 근데 이게 당황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뭐야? 큰 놈을 왼쪽에다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그 전 거보다 그 다음에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그 전에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가 2를 곱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번 문제 내면 이제 대박으로 뭐 식을 알아서 그래프를 주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그 다음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는 전에 있는 그래프에다가 x를 곱해서 그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x를 곱해서 그려라 이런. 물론 x를 곱하니까 값이 틀려지겠죠. 이제 식이 틀려질 거란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직선이었었다.
그럼 얘가 직선 그 다음 두 개는요. 직선에다 x를 곱해서 나온 뭐 이제 그 2차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는 2차 함수에다 x를 곱하는 게 3차 함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자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은 기본적으로 주기함수를 기본으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가 숫자가 있으면 그 전의 그래프에다가 두 칸을 위로 올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서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식을 이렇게 줬는데 문제를 갖다가 2부터 4까지 fx의 dx를 물어봤다.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2부터 4까지를 적분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넓이 개념으로 이런 개념이 될 건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 계산을 할 때는요. 주기함수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곱한 건 얘기가 달라져요. 전혀 다른 식이 나옵니다. 요렇게 위로 올라간 이런 경우에 적분을 할 때는 2부터 4까지를 적분하라고 했잖아요. 2부터 4까지를 적분하는 게 아니에요. 2부터 4까지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요. 요거를 두 칸 올린 거랑 똑같잖아요. 즉 이거랑이 똑같다는 거죠. 이거랑이 똑같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0부터 2까지의 fx를 에다가 두 칸을 더한 애를 적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부터 4까지를 이걸 적분하라고 했는데 그쵸? 그러면 여기가 0부터 2까지가 2부터 4까지가 0부터 2까지가 자 개념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fx고 이것도 fx, 이것도 fx고 이것도 fx고 이것도 fx란 말이에요. 그럼 2부터 4까지 하라고 하는 것을 이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것을 두 칸 올린 놈을 적분한다.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럼 이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 0부터 2까지 fx의 dx를 하고요. 왜? 시그마는 다 분리가 가능한 이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자 2를 적분하면 2x가 됐을 거고요. 0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 주면 자 요거는 어쨌든 적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x제곱 빼기 x의 dx를 해줄 거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을 0부터 2까지 적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3분의 8 빼기 여기는 2가 됐겠네요. 그럼 3분의 2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3분의 2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놈이 마이너스고 요놈이 플러스니까 그 지들이 알아서 뭐 어쩌저쩌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계산에 3분의 2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면 3분의 2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요것을 적분한 거는 이만큼이 더해주면 돼요. 더하기 2를 적분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2는 4가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건 3분의 2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건 3분의 2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해도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직전 거에다가 다시 더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즉 여기다가 또다시 2를 올려버리면 이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는 뭐가 되냐면 0부터 2까지 fx 더하기 2를 한 거에다가 다시 또 2를 더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 다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요놈 적분해서 4였으니까 이놈도 적분해서 4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3분의 2에다가 4를 더한 거에다가 4를 더한 값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만약에 잘못 생각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순식간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도 보는, 아마 여러분 문제집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A라고 하고 요점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당연히 B-A가 나오게 될 거예요. B-A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요렇게 잘라볼게요. 요 넓이는 A가 되고 요 넓이는 B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접근한 거는 이게 얼마냐면 얘가 2칸이 올라갔고요. 요것이 2칸이니까 요거는 4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4에서 A를 빼주고요. B를 더해준다. 근데 요 놈이 뭡니까? P-A잖아요. 그럼 B-A에다가 4를 더한 거랑 똑같다. 이제 이렇게 넓이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깍깍하다가 굉장히 헷갈려버려요. 여기. 그럼 이제 넓이 개념을 따져서 자, 얘를 접근한다는 것은 B-A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요걸 그대로 선을 요게 딱 잘라주고 나면 B는 더해야 되고요. A는 빼줘야 요 적분이 나오는 거니까 자, 4에서 B는 더하고 A는 빼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랑 해서 3분의 2 나왔었고요. 그럼 3분의 2 더하기 4가 되고 당연히 똑같은 말이 나오겠죠. 똑같은 말이 나올 텐데 이것이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요. 얘가 이렇게 더하기가 되어 있는 이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거로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2씩 올라갔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얘가 2가 올라간 걸 접근했다라고 생각하면 원래 거에다가 2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요. 여기다가 2를 더했으니까 여기다 또다시 2를 더해서 또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거에다가 다시 또 요게 4가 더해졌으면 이것도 4가 또 더해지겠죠. 요렇게 더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주기함수 내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네 번째 개념입니다. 주기함수에서 네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것들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이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fx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미분돼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얘가 0부터 2까지였다. 0부터 2까지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원래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원래 함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식을 만들어서 적분 막 이렇게 이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29하고 29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이렇게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주기함수 되게 많이 써먹는 문제이긴 하고요. 요게 이제 정적분과 넓이 바로 다음 단원에 하셔야 되는 거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적분의 식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면 적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fx, 인티그럴 안에 있는 fx는 뭔가의 프라임이 된 거고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자, 올라가서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 중이고요. 다시 여기서 또 증가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차이가 요 넓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차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간 거냐. 그래서
자, 밑에서는 넓이 개념이고요. 위에서는 길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면 굳이 적분을 해서 길이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면요,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만약에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굳이 여기를 적분할 필요서 넓이를 구해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발했는데 이 간격이 5였어요. 그러면 얘가 프라임이 된 애가 여기였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넓이가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를 알면 넓이를 아는 거고요. 넓이를 알면 길이를 아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자, 주기함수에서 되게 잘 내는 문제 중에 하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적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를 알면 그냥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은 넓이를 구하기가 쉬우면 그냥 넓이를 구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되게 편한 편이잖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구해져 있는 것은 넓이 구하는 것이 쉬우니까 굳이 적분식으로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 연습 조금 하고 나면은요, 이제 넓이를 쉽게 구하는 공식들을 알면 적분을 조금 별로 어렵지 않게 해도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문제 조금만 풀어봅시다. 어디로 가실 거냐면 26번 문제. 26번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